비트코인이 여전히 오르는 동안 알트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후에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잘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동안 알트도 역시 엄청나게 시세가 분출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조금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딱 뭔가 이렇게 보합의 형태로 되는 경우가 지금 딱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말인즉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보합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당분간의 시세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그런 과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비트와 그리고 알트가 당분간 폭풍 전야 위아래로 그냥 횡보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이 주요 저항대에 걸려있는 가능성이 높은 알트들보다는 안 오른 알트 혹은 시총이 적은 알트, 도미넌스의 바뀜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 그런 자발트 개념의 코인들을 조금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제가 또 이렇게 골라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트가 좀 괜찮은 애들 위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보라도 여기에 지금 주요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박 토큰. 코박 토큰도 지금 그렇게 뭔가 많이 오른다는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요 구간 어느 정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냐, 그냥 3,500원 그리고 3,600원대 정도까지 오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약 목표가까지 한 7%, 8%, 9%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합이 어쨌든 된다는 건, 이 코인이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보합이 된다는 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이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온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언제 올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폭풍 전야와도 같은 속에서 마냥 코인의 우상향을 믿고 들고 가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확정 수익을 가지고 조정을 대비를 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 이런 애들도 하루에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내가 자기 전에 뭐 다 매도를 한다든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가지고 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좀 짧게 홀딩 기간을 두는 그런 형태로의 운용을 하는 것이 지금은 유리해 보이고, 이후에 조정이 크게 오면 남은 현금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입절을 했던 현금을 가지고 개수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가져가거나, 그리고 평단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는 뭐 장기 보유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거는 맞지만, 지금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보유하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토큰 역시도 썸씽인데요. 썸씽도 여기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렇게 장대 양봉의 급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잡코인의 메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외국 저시총,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저시총인데, 이렇게 보면 일단 얘네부터 먼저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국내가 두 번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국내 코인들 중에서도 썸씽이나 아니면 코박이나 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트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메탈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꼭 한 번씩 사고를 치는데, 지금 이렇게 어제 이 피레침이 나온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다음날 일봉이 시작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꼬리의 일부를 채우기 위한 급등을 옵니다. 이 결국 이 상승에 대해서 꼬리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눌림, 이 눌림에 대해서 되돌림을 주는 요 반등, 이걸 노리라는 말씀인 건데요. 그래서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욕심을 더 부리지 마시고 수익을 줄 때 항상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수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락장 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여러분들 막 앓고 막 낑낑거리던 그 시절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정말 차트가 좋다라고 보고 있는 놈이 사실 이 놈인데요.
얘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수렴의 형태가 됐고, 좀 확대를 해볼게요. 수렴의 형태가 됐고 단기간에 요런 수렴의 형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수렴을 뚫고 온 지 얼마 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애가 막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를 때마다 이렇게 꼬리를 남겨뒀기 때문에 하루에 엄청난 급등을 하는 것이 스트라이커의 특징이고, 급등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날을 넘어간다는 생각보다는 그 날에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자, 미국 패스트푸드 아비스가 메타버스 관련 상표를 출연했는데, 이것처럼 여러가지 맥도날드나 어떤 식음료, 그다음 패스트푸드 쪽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상 식음료 그리고 레스토랑 이런 개념에 대한 메타버스 활용처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메타버스가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메타버스라는 것은 암호화폐 그리고 코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 총리 후보 역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자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캐나다 보수당 소속 총리 후보인 피에르 푸알리에가 캐나다에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돈을 사용하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유를 추구하는 캐나다인데 비트코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대규모 펀드 작업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엄청난 펌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항상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조정이 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가는 그런 접근 방법을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면서 가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돈이 들어와도 한 번에 바로 뛰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딥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자, 비트코인은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공급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순간인데요. 지금 이 수치가 된 건 2020년 9월 한 번이었고, 이후에 시세 분출이 엄청나게 됐었는데 9월 달도 뭐가 있었냐면 한 번에 큰 조정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상황인데, 현재 이 구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해외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주요 저항대 이동평균선 141선이 아닌 141선을 넘었고, 그리고 200일선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단기간에 박스권의 형태로 나오면서 이렇게 엔딩 다이고널 형태로 마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수렴을 했다가 또 올라가서 52,000이나 이 구간까지 갈 수 있는데,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듣고 싶은 분들, 왜냐면 영상 편집하는 동안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주소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정보방까지 있으니까 다른 정보들 많이 얻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물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에 또 선물방 신청하는 링크가 있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